밤사이 지구 반대편 경제 뉴스를 회사에 도착하기 전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해외 경제 뉴스 또 오혜경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월드 애퀴지션과 합병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죠.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금융산업규제국 FINRA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규제기관은 합병 거래가 발표되기 전에 트럼프 회사와의 주식 거래와 접촉 내역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DWAC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DWAC는 공시를 통해 우리는 이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조사는 FINRA가 회사의 증권법이나 나스닥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 SEC의 조사에 대해서도 DWAC가 법을 위반했거나 특정인, 증권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결론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등 중국 기술 대기업의 주가 부진으로 같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주가가 8% 이상 하락하면서 5,201엔이었던 주가가 5,103엔으로 떨어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CNBC는 7일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주가가 경기 불확실성과 맞물려 아시아 기술주에 대한 광범위한 매도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요일엔 알리바바의 구조조정이 발표된 것도 한몫했죠. 실제로 손정희 회장의 우려도 컸는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눈보라 한가운데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로 넘어갑니다. 로이터가 개최한 연례 로이터 투자 전망 서밋에 참가한 웰스파고가 내년 미국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습니다. 데럴 크롱크 웰스파고 자산운용 CIO는 내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약 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패널 토론에서 스탠다드 차터드 CIO 스티브 브라이스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예측도 내놨는데요. 그는 시장이 연준이 내년 2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가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현장 품질 관리자로 일했던 스티븐 행스는 앞서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SEC에 고발을 했는데요. 지난 9월 당국이 기록을 요구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사로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고로 연방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테슬라가 더 큰 규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테슬라 시스템의 화재에 대한 우려는 이전에도 공개됐었지만 연방정부기관의 조사는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시죠.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도 증권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루시드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당국의 조사 사실을 공개했는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처치 캐피탈과의 합병과 관련한 일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고 또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이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매출 전망도 검증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루시드의 주가는 장중 10%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로 넘어갑니다. 뉴욕시가 모든 민간 부문 기업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이 되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드 블라시오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고강도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알리바바가 대대적인 사업 개편에 들어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최고 재무 책임자를 교체하고 또 핵심 사업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재정비할 계획인데요. 중국 디지털 비즈니스와 해외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해 소매 사업을 둘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포함된 해외 부문은 그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어 온 장판 총재가 이끌게 되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업 개편이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컴퓨팅, 국내 소비 지출과 함께 세계화를 주요 관심 영역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알리바바는 올해 3분기에 2,007억 위안, 약 37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는데요. 최근 1년 반 사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급 업체 협회 EAAS에 따르면 2035년까지 유럽연합의 계획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면 약 50만 1000개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나왔는데요. 재밌는 건 PwC도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전기 부품 제조 분야에서 22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향후 20년 동안 순 일자리 손실 수는 27만 5천 개로 감소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마지막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중국의 헝다그룹과 마찬가지로 디폴트 위기에 빠진 자자오예가 살아날 구멍을 찾았습니다. 자자오예 채권단이 곤경에 처한 회사를 위해 잠깐의 납부유예를 결정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 라자드가 자자오예에 11시간의 유예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자오예는 오늘까지 4억 달러, 우리 돈 약 4,700억 원 규모의 달러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앞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만기를 18개월 연장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과반이 넘는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이를 거부했죠. 겨우 11시간이라는 숨구멍이 트인 자자오예, 과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모은 소송이 진행됐죠. 바로 11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둘러싼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레이만 유족의 소송이었는데요.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클레이만 유족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라이먼과 초기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공동 채굴했기 때문에 절반인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었죠. 배심원단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기각하며 그가 친구를 속였다는 클레이만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여부에 때문이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배심원들의 결과가 논란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다소 힘 빠지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출근 전에는 또 오혜경. 다음에 만나요.